안녕하십니까. 이도영 박사의 건강이야기의 이도영입니다. 증상 없이 조용하게 뼈에 약화가 진행되면은 골절로 이어지는 골다공증은 전 시간에 설명드렸듯이 나이 든 사람이면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골다공증을 조기에 발견하면 예방이 가능하지만은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은 노년기에 부상, 장애, 심하면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골다공증의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성장하면서 골밀도가 계속 일정하게 증가한다고 설명드렸거든요. 그래서 일정한 나이가 돼서 최고의 골밀도에 도달하면 그 이후에는 골밀도는 다시 조금씩 감소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 최고의 골밀도가 도달하는 시기가 보통 20대의 나이거든요. 20대에서 30대 초반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골밀도가 높다. 이 말 뜻은 그만큼 뼈가 건강하다고 튼튼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골밀도가 얼만큼 높아지고 그 위에 얼만큼 감소하는지는 모든 사람이 다 다릅니다. 일정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골밀도의 증가 및 감소가 모든 사람이 각기 다르게 나타나는데 그 원인이 바로 유전적 인자하고 환경적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이 유전적 인자가 골밀도의 증가 및 감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골다공증의 발병 기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람에 따른 골밀도 차이에 80%가 바로 유전적 인자에서 결정됩니다. 그러니까는 가령 여러분들의 부모님 중에 한 분이 골다공증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다. 그러면 그 자손들은 골다공증 걸릴 확률이 엄청 높습니다. 이 유전적 밑에가 이렇게 되니까. 짱구 아들, 짱구가 될 확률이 높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골밀도 증가 및 감소가 지금 설명드렸던 이런 유전적 인자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틀림없지만은 이외에 환경적 요소가 여기에 관여하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적 요소가 뭐냐면은 여성이면 누구나 겪게 되는 게 있죠. 폐경이 되면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분비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폐경에 따른 에스트로겐 분비가 떨어지거든요. 이에 따른 골다공증도 환경적 요소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노인이 되면은 활동 줄어들거든요. 활동 줄어들게 되니까 그만큼 운동량이 부족하게 되고, 운동량이 부족하면 골다공증이 증가되고, 그러니까 운동 부족도 결국 환경적 요소에 해당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이 나이 들어서 모든 조직이 노화 현상이 진행되면은 활성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된답니다. 그럼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되면은 장에서 칼슘 흡수율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칼슘 흡수량이 떨어집니다. 보면은 어린이는 장에서 칼슘 흡수율이 70%로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면은 칼슘 흡수율은 30 내지 40% 정도고, 노인이 되면은 장에서 칼슘 흡수율은 20%로 확 떨어져 버리거든요. 확 떨어져 버리니까 그런데 이 칼슘은 몸에 흡수되면은 골기질 형성에 아주 중요한 성분이고, 이게 부족하게 되면 골다공증은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노인에 대해서 칼슘 흡수량이 떨어지는 것도 환경적 요소에 해당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밀도의 증가 및 감소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유전적 인자는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이 주신 거니까. 그런데 지금 생각할 때는 이런 얘기인 거. 쉽게 따라서 칼슘이 부족하면은 칼슘 열심히 섭취하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노인이 돼서 운동 부족하면은 운동 열심히 하면 되고, 그 다음에 폐경에 따라서 에스트로겐이 부족하면은 에스트로겐 투약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골다공증이 처리가 되고 치료가 가능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경우에 골다공증 치료를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전 시간에 골밀도 검사에서 T스코어 이 단어 기억하시잖아요. 그래서 국제적으로는
이 T스코어가 마이너스 2.0이면은 골다공증으로 진단해가지고 치료하라고 돼 있습니다. 국제 기준으로는. 이 T스코어가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골다공증 치료가 필요한 기준을 마이너스 2.5로 잡고 있거든요. 이 T스코어. 그럼 왜 이렇게 했냐? 제가 볼 때는 아마 경제적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이너스 T스코어가 2.5면은 치료가 필요한데 이거를 2.0으로 올려주면은 이 사이에 엄청난 여성분이라든가 골다공증 환자가 있기 때문에 이게 따르는 치료비 부담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 마이너스 T스코어가 2.5로 정해주면서도 골다공증 치료 우리나라에서 의료보험서 규제하고 있죠. 6개월 이상은 치료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올려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이런 경제적인 의료비 지출 문제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하여튼 어떻든 간에 국제 기준으로는 골다공증은 T스코어가 마이너스 2.0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2.5로 규제하고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가 T스코어가 마이너스 2.5다. 그러면은 어떻게 치료해야 되나? 그렇게 한번 또 생각을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골다공증 치료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골다공증 자체에 대한 치료고 또 하나는 골다공증 후유증으로 발생하는 골절이죠. 골절에 대한 치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골다공증 자체에 대한 치료부터 우선 살펴보면 첫째가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규칙적인 운동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뼈하고 근육 튼튼하게 해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실제로 경제적으로 부담되는 것도 아니고 운동 열심히 하니까 다른 조직도 튼튼해서 좋고 아주 좋은 방법이거든요. 근데 골다공증이 심한 환자한테 꼭 주의해야 할 문제는 골다공증 환자는 아주 심해지면은 어떤 조그만 자극이나 충격에도 쉽게 골절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운동할 때 무엇보다도 안전한 운동해야 돼요. 한 예를 들면은 골다공증이 심한 환자가 척추에서 허리를 앞으로 구부리는 굴곡 운동이거나 또 유연성을 키우기 위해서 스트레칭을 해야 될 때 그때도 허리를 앞으로 구부리면은 아주 심한 환자는 그 자체만으로도 척추 압박 골절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허리를 구부린 상태에서 어떤 물건을 드는 것도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한 경우를 보면은 작년에 제가 한 85쯤 됐죠. 그 할머니를 척추뼈 골절 환자를 치료한 적이 있는데 그 환자분이 병력이 재밌습니다. 84세인가 5세 된 할머니인데 골다공증이라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딴 병원에서 골밀도 검사해가지고. 그러니까 약을 드시면서 허리 운동을 열심히 하라 그러니까는 어떤 척추 건강관리 연구소라는 데를 찾아갔어요. 되게 그런 데는 의사님 분도 꽤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할머니를 허리 근력 운동을 시키기 전에 근력 테스트를 한다고 근력 테스트를 하면 이건 저울추 같은 게 있습니다. 이런 거를 조금 뭔지 이렇게 들어보면서 근력 테스트를 하는데 테스트하는 무게가 한 3kg 정도 됐다 그럽니다. 근데 허리를 구부린 상태에서 3kg를 드니까 전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지만은 골다공증이 아주 심하면 뼈가 아주 연약해져서 이런 어떤 허리에 충격이 없이도 척추체가 몸무게도 못 견뎌서 척추뼈가 내려앉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한테 요 3kg 정도를 허리 구부린 상태에서 든다 그러면은 이런 상당히 부담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허리에서 으드득 하는 소리가 나면서 허리가 굉장히 아파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검사해 봤더니 척추뼈 다발성 골절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골다공증이 아주 심한 환자는 운동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상당히 조심을 할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계속해서 걷기, 물속에서 걷기, 가벼운 수영, 이게 아주 나이가 더 심한 골다공증 환자에서 뼈 근육 튼튼해주게 하는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식사요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칼슘은 골다공증 예방하고 치료에 아주 좋은 치료제죠. 그래서 설명드렸거든요. 그리고 노인이 되면은 장에서 칼슘 흡수율이 떨어진다는 설명 이미 드렸죠. 그런데 골다공증 환자의 대부분은 노인이죠. 그러니까는 노인이 되면은 골다공증을 예방도 하고 치료 목적으로 해서는 정상 사람보다 더 많은 양의 칼슘을 흡수해야 되겠죠. 그런데 칼슘이 많은 음식으로는 우유, 치즈, 요구르트 이런 유제품도 있고 그 다음에 멸치, 그 다음에 뱅오포 이런 식으로 뼈째 먹는 생선도 있고 그 다음에
녹색 시금치 같은 녹색 채소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동물성 식품보다는 죄송합니다. 식물성 식품보다는 동물성 식품이 장에서 흡수율이 훨씬 좋습니다. 칼슘 흡수율이요. 그래서 꼭 가능하다면은 우유, 요구르트 이런 치즈 같은 동물성 식품을 많이 드시는 게 칼슘 흡수에 많은 도움을 드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약물 치료가 있습니다. 이 약물 치료가 있는데 여성분은 일생 동안 골 소실률이 40%가 넘거든요. 거의 50%에 육박합니다. 50%에 육박하거든요. 근데 남성은 골 소실률이 25%밖에 안 되니까 똑같은 현상이라도 골다공증은 남성보다는 여성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생리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 여성이 폐경이 되면은 여성 호르몬인 그 에스트로겐 분비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에스트로겐 분비가 떨어지면은 폐경 처음 5년이죠. 처음 5년간은 골 소실률이 아주 가속화되면서 급격히 증가합니다. 그러다가 폐경 7, 8년 지나고 나서는 골 소실률이 조금 둔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여성의 폐경 후 골다공증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분비의 감소가 원인이니까 에스트로겐을 투여해 주는 게 가장 이론적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때 부작용 위해서 프로제스테론도 사용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지만 하여튼 기본적인 거는 이 에스트로겐 사용이 가장 원칙이거든요. 에스트로겐 사용이. 그런데 이 에스트로겐은 골다공증 치료에도 아주 효과적이기도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폐경되면은 갱년기 증상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 상당히 많거든요. 여성분 중에서. 이런 갱년기 증상에도 도움 주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대장암하고 직장암에도 예방학에도 상당히 탁월한 효과가 있답니다. 그러니까는 하여튼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효과도 좋고 이런 폐경 후 골다공증은 에스트로겐 치료가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에스트로겐을 너무 오랫동안 사용하면 부작용 많죠.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첫째가 뭐냐면은 유방암하고 자궁 내막암이 발생률이 높아집니다. 그것도 약간 의미 있게 높아지는 거지 크게 문제 삼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더 문제가 되는 거는 심장에 이상이 있는 환자분이 이 약을 장기적으로 쓰면 심근경색 발생률이 조금 높아진다 그러거든요. 심근경색은 면제 아니죠. 심장마비니까 갑자기 사망해버리는 겁니다.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우리나라 매스컴에서 이 에스트로겐 오래 쓰면은 심근경색 생기니까 조심하라 이렇게 아주 신문에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는데 그 이후에 하여튼 여성들이 이 에스트로겐 골다공증 치료 에스트로겐 사용이 엄청 줄었거든요. 엄청 줄었지만 하여튼 어떻든 간에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설명드린 대로 이 에스트로겐들은 여러 가지 이유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여튼 여성의 골다공증 치료 중에서는 아직까지는 가장 효과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거든요. 지금까지 골다공증의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렸거든요. 자세히 설명드렸으니까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 중에서 질문 있으신 분 한번 질문해 보실까요? 햇볕만 쬐어도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이 얘기가 어떻게 나온 것인지 또 근거가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 얘기는 아주 상당히 정확한 질문이고 맞는 말이거든요. 제가 얘기 드릴 때 사람이 나이가 들면은 노화 현상이 되니까는 활성 비타민 D가 떨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면 활성 비타민 D가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비타민 D는 양리 기전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장에서 칼슘 흡수를 증가시켜 주는 겁니다. 그런데 활성 비타민이 떨어지고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되면 칼슘이 장에서 흡수가 떨어지니까 결국 골다공증 유발 원인이 되는데 이 비타민 D는 햇빛을 강하게 받으면은 피부에서
광합성에 의해 가지고 비타민 D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는 피부에서 비타민 D가 만들어지면 그 만들어진 양이 많아진 만큼 장에서 칼슘 흡수율이 증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골다공증 예방하고 치료해야지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한 재미나는 예를 들면 통계적으로 아프리카 흑인들은 피부가 검잖아요. 뭐 그거는 햇빛이 타가지고 검을 수 있지만 아프리카 흑인들은 뭐 적도 근방이니까 뭐 태양이 강렬하니까는 피부에 햇빛을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프리카 흑인들은 골다공증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골다공증이 가장 많은 그 인류라 그러나 많이 하면은 저 북부라파 쪽이죠. 키 이렇게 엄청나게 크고 눈 시퍼렇고 피부 허옇고 금발인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은 그 이유가 눈이 퍼렇고 피부가 이런 거는 결국 햇빛을 안 받아가지고서는 피부에 멜라닌 색소가 떨어져서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 사람들은 피부에 그 햇빛을 받을 기회가 그만큼 적습니다. 그러니까는 인류학적으로 골다공증이 가장 많은 환자가 그 북구라파의 그 키 큰 백인들입니다. 백인들은 나이 들면 전부 다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돼버립니다. 자동적으로. 그 이유는 바로 그 피부에 그 햇빛을 덜 받아서 비타민 B가 부족한 게 원인이라고 해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신 질문은 정확히 맞는 말씀입니다. 네. 이도영 박사의 건강 이야기, 오늘은 골다공증의 치료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 이어지는 다음 순서도 역시 골다공증의 치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그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